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엔 계란의 품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계란은 저장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외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농후난백의 수양화입니다. 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 같은 그러한 성질인데 농후난백이니까 약간 점성이 있는 난백이죠. 네, 노른자 주위에 있는 끈적끈적한 것 그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얇아지는 겁니다. thinning, 얇아지는 거죠. 네. 그리고 난황계수는 이제 좀 이따 배우겠지만 이 난황계수의 그 수치가 감소되고 그다음에 난의 중량이 감소되겠죠. 기실이 점점 커질 거 아닙니까? 그죠? 기실이 점점 커지고 그리고 수분이 증발되면서 난 중량이 감소될 겁니다. 그다음에 난백의 pH가 상승되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오염되지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생물의 그런 오염에 의해서 생육에 의해서 pH가 상승되기도 합니다. 이런 외관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미생물학적으로 변하게 되는데 산란 직후의 내용물은 원래 무균 상태입니다. 균이 없는 상태이죠. 그런데 미생물의 오염은 산란 후에 결국 발생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난각 표면에는 미우신 단백질의 방막인 큐티클이 난각의 세공을 막고 미생물의 침을 막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능성들이 점점 기공이 벌어지고 미생물의 침입을 막지 못하게 됨으로써 미생물의 번식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보통 아래 부패에 관련되는 그런 세균 그런 것들은 냉장 에 강한 그런 혼행성균들입니다. 혼행성균 주로 여러분이 미생물 시간에 배웠었던 그러한 균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 같은 것은 뭐 슈도모나스 같은 것들이 이런 혼행성균, 슈도모나스 이런 것들이 주로 혼행성균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주로 이제 온도 범위가 넓게 사는 그러한 균들도 여기 미생물학적으로 계란을 오염시키는 그런 균들 중에 해당되겠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란의 저장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1도씨에서 0.5도씨 정도로 저장하는 그런 냉장 저장법이 있고 냉동법은 한란이라고 하는 것은 한란이라고 하는 것은 난을 깬다는 뜻이에요. 난을 깬다. 그러니까 계란을 깨서 마이너스 40도씨에서 급속 동결해서 마이너스 12도씨에서 저장하는 냉동법이 있고 그다음에 가스 저장법이 있습니다. 그 CA 저장을 하고 CO2 가스를 3에서 5% 주입을 하는 경우인데 이 CA 저장이라고 하는 CA는 무슨 뜻이냐면 controlled atmosphere입니다. 원래 대기 조성 중에는 질소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산소, 뭐 이산화탄소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 산소의 농도가 굉장히 많게 되면은 숨을 계속 쉬게 되니까 계란 자체의 그런 노후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중량이 감소된다든가 여러 가지 노후가 진행이 됩니다. 숨을 쉬는 것을 갖다 막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CO2 가스를 3에서 5% 정도 대기압보다 더 많게 조성을 하여서 주입을 하게 되면 결국 잠을 재우는 겁니다. 잠. 그 다음에 도포법입니다. 톱밥이나 재나 석회나 소금으로 도포하는 방법인데 이것이 무슨 가스 저장법하고 같은 원리예요. 숨을 멈추게 하는 거죠. 기공을 막고 숨을 멈추게 함으로써 더 이상 그 산소를 호흡하지 않고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침지법은 물, 그 다음에 석회수나 식염수, 재 이런 용액에 침지하는 경우인데 이것도 뭐 제도적인 방법이고요. 그 외에 건조법, 염지법, 훈제법, 방수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계란의 선도 검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공 부분에 있어서 계란의 선도 검사가 제일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난형, 그러니까 난의 모습, 계란의 모습, 그 다음에 난각의 두께, 비중 검사, 진음법, 설감법, 투시법, 한란 검사가 있고 한란 검사 안에는 난백계수, 난항계수, 난황 편심도 그리고 하오 이런 실험을 이런 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죠. 난형입니다. 에그 쉐이프라고 해서 ES라고 테스트 지표를 ES라고 하고 쇼트 그러니까 단축과 그리고 장축의 비율인데요. 단축과 장축의 비율이 이것이 3, 이것이 4, 예, 그러한 비율 정도가 되니까 뭐 곱하기 100 한다 그러면 한 75 정도 되겠죠. 75% 내외가 정상적인 부분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재느냐 하면
뭐 이와 같이 이것이 이제 단축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장축, 그러면 요런 부분이 장축이고 요 부분이 장축이고, 이것이 3, 이것이 4의 비율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보았을 때 난각의 두께는 0.3mm에서부터 0.34mm 정도가 신선란의 그런 두께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선도 검사 중에서 난각질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이죠. 양호한 난각질 같은 경우에 균이라고요. 그 다음에 기공수가 1제곱미터, 그러니까 1cm, 1cm 너비당 이 기공수가 129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1개 정도면 선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으로 보아서 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깨진 것이 있는지 이런 건전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난각 표면에, 그러니까 닭똥이죠, 개분이 붙었는지 아니면 혈액이 붙어 있는지 오물이 붙어 있는지 여부를 보게 되는 철경도를 발음이 좀 이상했죠. 청결도를 보는 것. 그 다음에 난각색, 그 백색, 갈색, 뭐 이런 것을 보고요. 주로 이제 부패가 진행이 되면은 청색 쪽으로 이제 색깔이 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적으로 이제 보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다지 어렵지가 않죠. 그 다음에 선도를 검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비중 같은 것들입니다. 계란의 비중은 신선란의 경우에는 1.0784에서부터 1.0914 사이인데, 물의 비중은 1이죠. 예. 물의 비중보다도 이것은 높으니까 원래 가라앉는 것이죠. 하루에, 그런데 이 비중이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비중이 가벼워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여기에 계란이 있으면 여기 있는 기실 자체가 점점 커지니까 전체적으로 비중이 감소되겠죠. 그러니까 물 위에 뜨겠죠. 그 다음에 진음법이 있습니다. 진음법은 진짜가 뭐 지진할 때 진짜예요. 이렇게 흔들어 보아서 그 소리를 갖다 측정하는 것이 진음법입니다. 그래서 신선 나는 소리가 안 나죠. 기실이 작으니까 그만큼 내용물이 꽉 차져 있는 부분이 많으므로 소리가 안 나지만, 오래된 그런 계란일수록 기실이 점점 차지하는 면적이 부피가 커지고 따라서 흔들 때 이렇게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감법입니다. 그래서 혀로 느끼는 법입니다. 그래서 혓바닥을 직접 신선란에 대보아서 따뜻한 느낌, 그런 것이 있는지, 그건 묵은 란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위생란으로서 깨끗해야겠죠. 그 다음에 투시법입니다. 투시법은 투시 검사 기구를 이용해서 빛을 비췄을 때 빛이 통과하게 되면 계란이 이렇게 내부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실이 있는지, 그 기실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그 다음에 난백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난항의 상태도 보이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혈액이 이제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비중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11%의 식염수에 담갔었을 때 이와 같이 가라앉게 되면 얘네들은 A급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A급, 이렇게 가라앉아 있다. 계란이 가라앉으면 A급. 그리고 B급은 11% 식염수에서 그리고 10% 식염수로 했었을 때, 11% 식염수에서는 얘들이 가라앉았다 떠오르더라도 10% 식염수에서는 이렇게 가라앉아 버리는 그런 것을 B급. 그 다음에 C급은 10% 식염수에서 8% 식염수, 이렇게 두 가지로 실험을 했었을 때 10% 식염수에서는 떠오르지만 8%에서는 가라앉았을 때 이것을 C급인데, 이것은 부패 가능한 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급입니다. D급은 8% 식염수이고요. 이것을 했었을 때도 떠오르게 되면 이것은 부패란 혹은 묵은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투시법에 의해서 내부를 보는 것들입니다. 이 투시법을 하시게 되면 이와 같은 광을 조사하고 이 안에 있는 난황의 모습이라든지 난백의 모습, 그리고 기실의 모습, 이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죠.